이렇게 변신해서 망하지 않은 그런 네.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누적 적자가 100억이 넘고 예. 부채 비율이 850%. 어떤 예.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장 황금 시기를 예. 10년 가까이를 바쳤는데 예. 그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 너무 훌륭했어요.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노래 부르던 중에 잡혀가셨죠. 초보집의 생중계. 그 이용자가 가서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네. 막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 없지 않으셨어요? 편집하고 억제하고 하면은 뿌리가 청두리째 이건 떨려 나가는 거죠. 회사에 위해를 입은 건 없어요. 금감원에서 또 특별조사 끝나니까 또 특별 세무조사를 네. 또 2달간 했어요. 가치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정직한 회사입니다. 남는 게 없다던데 그렇게 하면. 세금 낼 거 다 내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고 회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군요 그러면. 탐욕이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유능한 관리자는 좋은 실적을 남기고 뛰어난 리더, 좋은 문화를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문화는 공기와도 같은 거거든요. 예. 문용식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하는 장소가 회사 내에 있는 직원 카페예요. 예, 그렇죠. 시설이 좋아요 아주. 아, 좋은가요? 신경 고맙습니다. 많이 복제 일환으로 신경 쓰신 거예요? 예, 그럼요. 직원들이 워낙 장시간 근무를 해서 예. 특히 또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피곤할 예. 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좀 예. 치열하고 만들었습니다. 특성상 젊은 직원들이 많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20대 초반, 중반, 30대고요. 그래서 예. 저희 직원 200명 그 평균 연령을 뽑으면 예. 30세가 안 됩니다. 제가 회사 평균 연령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나우콤 하면은 아프리카 TV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시간 이제 인터넷 생중계도 하고. 아프리카 TV 말고 나우콤이 어떤 사업들이? 가장 큰 사업 분야는 온라인 게임. 예. 테일즈 러너라는 브랜드가 유명하죠. 아이들한테는 아주 인기 게임이죠. 초딩의 국민 게임이죠. 그죠. 가입자가 700만, 8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 TV 있고, 그리고 PD박스, 클럽박스 등의 예. 웹 스토리지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하는 CDN 사업이라고 예. 사업 분야가 4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그죠? 예. 그 처음에 이게 무슨 아프리카 있는 방송인가 그런 생각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받죠. 근데 예. 아프리카 대륙 할 때 아프리카하고 예. 저희들 아프리카 TV 예. 좀 달라요. 저희 아프리카는 프리캐스팅, 프리카 해서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방송, 무료 방송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 영어 본래 뜻으로 하면 자유로운 방송인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아프리카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이 풍기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넓고 광활하고 미지에 개척해야 되고 예. 신대륙에 예. 그런 이미지 하고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수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 수입을 100이라고 했을 때 4대 3대 2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게임 사업이 40%, 아프리카 30%, 웹스토리지 20%, CDN 사업 10%. 합치면 1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우콤이라는 회사를 아마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나우콤은. 아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요. 아니요. 아프리카 TV는 유명하니까 알고 예. 나우누리 했잖아요. 그래서 예. 나우누리 PC통신은 아는데 그 두 가지 서비스를 했던 회사가 나우콤이다 예. 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나우콤 하면 이제 신생회사인가 뭐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역사가 이게 상당히 깊다면서요. 20년째 됐습니다. 그죠? 이 20년이면 이 분야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죠. 뭐 1세대 벤처죠. 뭐. 나우누리도 그 당시에 PC통신의 대명사라고. 예. 30대, 40대 시청자분들 예. 옛날에 PC통신 많이 썼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때 나우누리, 추억의 나우누리죠. 컴퓨터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PC통신회사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예. 저희들 정보통신 역사에서 예. 인터넷과 인터넷 이전 하면 마치 글이 발명된 역사시대와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 그런 정도의 까마득한 차이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예,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PC통신은 어찌 보면 선사시대 때 있던 사업이죠. 이 나우콤과 같이 이렇게 변신해서 그 망하지 않은 예.
망한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네. 사례가 좀 있습니까? 국내에는 나우콤 유일하고요. 유일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가장 큰 회사가 AOL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지금 좀 시들시들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로 계신 나우콤 예. 언제부터 계셨어요? 나우콤에는? 대표는 2001년부터 제가 대표를 맡아서 지금 예. 이제 만 10년 됐고요. 예. 나우콤에 재직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92년도에 제 손으로 그 나우콤인 전신 회사 예. BNK라고 했어요. BNK. 한국 출판 정보통신인데 예. 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NK는 없어지고 이제 그죠? 그렇죠. 그 회사가 나우콤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럼 이 회사의 가장 고참이시고 제가 따지고 보면 사원번호 1번이니까. 그렇잖아요. 좀 설립자니까. 제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예. IT 쪽으로 눈을 돌리셨는지 그게 참 네,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20년 전에 이제 IT 그리고 PC통신을 했으니까 예. 선견지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근데 그럼요. 실제로 예. 선견지명 아니고요. 예. 한마디로 호구지책으로 이걸 했죠. 제가 20대 10년 동안 감옥에서 5년 이렇게 예. 징역 살고 그것도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예. 걸로 징역 살고 나오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서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선배가 돈은 될 테니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 근데 뭘 믿고 조직 생활을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어쨌든 그 제안이 와서 예. 해서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BNK. BNK라는 회사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 이제 20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BNK는 잘 됐었나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예. 사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을 예. 잘 맞춰야 되는데 예.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근데 예.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라도 안 되는구나. 타이밍이. 빨라도,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5년 후에 시작했으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텐데 너무 빨리 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업종 전환을 이제 한 거죠.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PC통신으로 예. 업종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럼 BNK에서는 어떤 직책이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는 대표 이사 격이었죠. 예. 공식적으로는 이사지만 예. 그렇게 있다가 나콤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을 합쳤을 거 아닙니까? 예.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직급 조정 같은 걸 했죠. 해서 나콤으로 재창립해서 출발할 때 처음에는 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야 완전 강등이네요 뭐. 임원에서 부장 됐으니까 뭐 강등이죠. 그 대표하시던 분이 부장되면 대부분 그만두잖아요. 기분 나빠. 근데 그 부장뿐만이 아니고 예. 그 뒤로 한 몇 달 후에 예. 다시 발령을 내가지고 예. 차장으로 또 강등됐어요. 다시 이렇게 정산해 보니까 문용신 너의 경력이나 나이로 보면은 차장이 맞다 해서 차장으로. 근데 어찌 그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PC통신이라는 사업 얼마나 예. 전문적인 분야겠어요. 예. 그런 경력이 그 일체 없으니까 뭐 강등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뭐 속으로 기분은 나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홀대는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그럼? 지방으로 뭐 발령도 나가고 예. 뭐 지방도 가셨어요? 예, 뭐 조그마한 조직이 좌천도 예. 되고 예. 몇 차례 있었죠.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버티셨나요? 보통 그러면 그게 이제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나갈까? 저기까지 하는데 나가겠지. 그렇게들 자기들 이제 술안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저는 그게 나가라는 말인지 모르고 아이 뭐 이렇게 됐으니 열심히 해야지. 스트레스는 덜 받았겠어요. 아예 본래 둔한 사람이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렇죠. 주변이 받지.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눈치 없이 이제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가 다시 성공하셨잖아요. 그 역전의 계기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비웃고 뭘 저렇게 해도 안 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나라고 예.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막상 저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이렇게 해서 무슨 실적이 있었어요? 뭐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생겼던 예.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고객 지원실 맡아서 예.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객 지원실이라는 것이 별로 그냥 그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예. 이제 그런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사업부서의 한 파트였는데
저를 뭐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려고 고객 지원 실이라는 실장이라는 예. 그 그럴듯한 타이틀로 예. 이렇게 이제 갖다 이렇게 맡긴 거죠. 그래서 너댓 명 이렇게 있던 시절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직원 발령받아 가보니 직원 너댓 명 있으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영업하는 그 중요한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10,000명, 20,000명씩 이렇게 회원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쌓이는 후방 지원 부서는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을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안 갖추면 나중에 실상 그런 일 닥쳤을 때 큰 난리가 나지 예. 않겠어요? 그게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고객들을 100만 명, 200만 명을 이미 데리고서 그 고객 지원 서비스를 하는 그때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추억의 삐삐 회사가 그랬어요. 예. 삐삐 아시잖아요. 예.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걸 열심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차근차근 시스템 개선 작업을 했던 거죠. 또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96년, 97년 제가 이제 그 고객 지원 실장 할 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인터넷 붐이 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당시 유수의 그 언론사를 찾아갔죠. 모든 강사와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과 교재와 이건 다 지원을 할 테니 인터넷 교육 캠페인으로 해서 사고를 좀 이렇게 내다오. 그 신문사에서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할래 할 수 없는데 이걸 나우컴이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자기들은 홍보 몇 줄만 사고만 내주면 되니까 손 안 들고 코 풀 수 있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하니까 강당 규모가 300석이었거든요. 제일 꼭대기층에 800명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예. 뒷날 신문에 이제 강당 미에 터져 이렇게 해서 대문짝만한 일면 기사가 나고 이렇게 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니까 전국을 돌면서 1년 동안 순회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교육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나우누를 알게 되고 또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나우누에 가입하고 그래서 회원도 늘고 인지도도 늘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대박 났군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랬죠. 98년에 나우누리가 세계 최초로 이메일을 통해서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예. 그 상당한 화제가 됐었는데 예. 그 중심에 우리 문용식 대표님이 계시죠? 예, 그 보통 이제 대통령 인터뷰하면 예. 신문사, 방송사에서 독점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생각에 나우누리도 뉴 미디어인데 미디어잖아요. 예. 근데 올드 미디어만 대통령 인터뷰를 하라는 법이 있냐.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청와대에 제안을 했죠.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자 해서 수많은 그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뷰할 질문을 접수하고 그걸 이메일로 전달하고 하면 대통령님께서 거기다 답변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근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감히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네.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과감한 도전, 예, 좀 새로운 그 사고, 예, 그걸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또 조직이란 네. 데는 원래 이제 뭐 좀 질시하는 세력이라거나 네, 경계하는 세력이 네, 반드시 있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은 좀 없었어요? 그 대표이사 승진이 무슨 뭐 승진 같지만 그 당시에는 망해가는 회사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표 맡아본들 뼈 빠지게 너만 고생하고 결국은 회사 부도나고 너는 명예는 다 깎이고 다들 말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승진이 이렇게 대표이사 맡은 것이 뭐 대단한 승진이어가지고 주변에서 질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군요. 예, 그렇죠.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됐군요. 어떤 예. 믿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대표 맡기 전에 92년부터 2000년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청춘을 바쳤잖아요. 예. 30살부터 41~2살 가장 황금 시기를 예. 10년 가까이를 바쳤는데 예. 그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이력서를 써도 그 10년은 블랭크잖아요. 공백이잖아요. 예. 망하는 회사 10년 바친 거 누구 알아주지를 예.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제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너무 훌륭했어요.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그래서 남들만큼 못하겠어 하는 어떤 믿음. 그래서 그 힘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를 맡으셨을 때 회사가 적자에 허덕였잖아요. 아주 심했죠. 왜 그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됐어요? 경쟁하는 관계가 있는데 경쟁은 열심히 해서 싸워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상품의 의미를 송두리째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등장해요. 이게 대체제거든요. 예. PC통신한테는 인터넷이 근본적인 대체제인 거죠. 이런 대체제가 딱 등장하니까 PC통신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동종 뭐 경쟁 기업이 뭐 한꺼번에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쓸려가 버린 거죠. 그 적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금 100억인 회사였어요. 예. 근데 제가 대표 맡기 직전 연도에 적자가 50억. 예. 제가 맡은 해에도 또 50억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도 이게 뭐 답이 안 보이고. 그래서 3년 연속 누적 적자가 100억이 넘고. 예. 하니까 자본금 다 까먹었잖아요. 다 잠식돼. 네, 다 잠식되고. 예. 부채 비율이 850%. 아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쳐다보질 않는 회사죠. 그죠. 예. 다들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천우신조란 말 있잖아요. 하늘이 돕는다. 예. 그때 그 국민의 정부에서 닷컴 버블이 다 꺼지고 쓸만한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앞으로 기회마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금 지원을 하자. 예. 해서 벤처기업 자금 육성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규 사업 투자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부에서 빌린 돈을 이자까지 다 해서 3년 후에 전액을 다 상환했죠. 다 상환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구제를 받아도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죠. 대부분 그렇고 또 일부 기업인들은 나쁜 마음에 나쁜 마음에 우선 돈을 타내서 사업은 안 하고 딴 데 쓰고 도망가고 해서 아마 그때 자금 지원했던 것에 80~90%는 그 상환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그냥 혈세만 낭비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그때 기술진보 담당자가 나우콘 같은 회사만 있으면 정말 두 발 뻗고 자겠다. 그러니까 다 갚았어요. 너무 고맙다. 예. 그걸 따내기 위한 그 얘기도 아마 그 상당히 좀 극적인 얘기가 좀 있겠네요. 몇 년 계속 적자 보고 예. 사업은 안 되고. 예. 하니까 내부적으로 패배 의식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본들 그 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 저는 아니다. 야, 나우콘만한 업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순간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잘 나갈 때 많았고 이 어려운 것을 이 시기만 극복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근데 제 말대로 됐어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게 나우코면은 위기에 강한 DNA가 따로 있나 봐요. 정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망해가는 지옥에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 겨우 탈출해 나온 거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자신감. 그런 끔찍한 위기 상황을 한번 전 조직이 이렇게 겪고 이걸 일치 단계에서 극복했잖아요. 하니까 조직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생존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야겠다 하는 생존과 혁신의 DNA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DNA가 있는 한 이제 나우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나우콤이 IT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크게 성공한 회사 많거든요. 가장 큰 회사도 아니고 뭐 처우라든가 복리후생을 가장 잘해주는 회사도 아니지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강한 회사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다. 회사에 들어올 때 그 입구에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거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저희 캐치프레이즈죠. 캐치프레이즈. 그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배려할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기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 큰 차이 없거든요.
백지장 한 장 차이고 그런데 태도, 인성의 차이는 정말 10배, 뭐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성이 좋고 태도가 좋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네. IT 업계하고 인성하고는 이렇게 뭐 접목이 쉽게 잘 안 돼요. 느낌이 IT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IT가 워낙 앞서가는 네. 첨단 산업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 인성하면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일치가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하게 조화 있게 이 균형 잡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좋은 사람들은 이해가 됐고 즐겁게 일하는 것은 일단 여기 요 사원 카페 분위기로만 봐도 상당히 좀 즐겁게 일하도록 배려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마누라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직장 동료 상사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그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 봐요. 그렇죠. 재미가 없고 괴로워 봐요. 억만금을 준들 그 인생이 뭐 편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직장은 정말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고 그걸 위해서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창의력 있게 일하고 생산성이 오르지. 그러면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세요? 즐겁게 일하는 곳 하면은 뭐 마치 파티나 많이 하고 그 이벤트 많이 하고 붐업 이렇게 많이 하고 하면은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일 자체가 신바람 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은 양념이고 그 일이 재밌어야 되고 자기가 그 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내 판단하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조직에 이렇게 막 변화가 생기는 걸 실감하셨죠? 그런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유능한 관리자는 좋은 실적을 남기고 뛰어난 리더, 지도자는 좋은 문화를 남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문화는 공기와도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 그래서 평소에는 못 느끼죠. 나쁜 공기, 매연소, 그 환경 오염된 곳에 오래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병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도 그 기업의 생명, 장기적인 생명,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건인 거죠. 사업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부침이 있잖아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해낸 힘도 문화의 힘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런 자율적인 조직 문화, 건강한 조직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기업이다. 이 말은 즉 정직하고 바른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가치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직한 회사입니다. 정직하면 남는 게 없단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진 그 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기업을 정직하게 해서 기업이 돼.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내서 돈을 벌면 그 중에 30~40%를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국가 이 서비스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역할은 한쪽은 고용 창출이고 한쪽은 세금 납부죠.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이걸 소홀히 하고 못할 바에야 기업을 왜 합니까? 욕심이군요, 그러면. 그죠? 탐욕이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특히 재벌, 대기업, 그 오너들 사회 봉사한다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잖아요. 어떨 때 뭐 1조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부하시고 하고 그걸 마치 그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있잖아요. 가진 자들의 사회적 기여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저는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벌 회장님들 주머니 돈에서 이렇게 사회 환호 봉사 이거 바라지 않으니까 기업 그거 하기 전에 기업에서 돈 번 거 정직하게 제발 세금을 내다오 다른 거 하지 말아다오.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 뭐 이렇게 조사만 하면 비자금이 막 수천억씩 나오죠. 수조 나오고 그 비자금이 실은 기업의 이익을 오너의 주머니 돈으로 이렇게 인마이 포켓한다고 하죠. 이렇게 착복한 횡령한 거죠. 30~40%는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국가에 낼 세금 3~4조를 안 내고
그 10조를 자기 돈으로 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로 부도덕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그건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명분일 뿐이고요. 얼마든지 정직해도 기업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정직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그게 정상인 거죠. 부정직하다는 것은 그게 다 비리고 불법이니까 그런 회사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 질문은 좀 길게 답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권 답답말 많이 듣겠어요. 근데 저는 예.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예. 정직하게 살아라. 예. 한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그렇죠. 들었습니까? 예, 예. 지금도 저희가 이제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자녀들 교육할 때 야 정직한 것이 가장 기본이야라고 얼마나 많이 인성 교육을 합니까? 예. 개인한테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면서 정직한 기업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이상하게 보는지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기본적 당연한 얘기를 하면 그 운동권 같은 얘기하네. 아니, 상식적이지 그러면 안 않은 게 되는 워낙 거죠. 많다 보니. 예, 이 사회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거죠. 예. 예. 대표님 말씀 맞아요. 100번 공감해요. 예. 5년 고생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20대 그 정말 참 인생의 황금기를 예. 5년 이상을 예. 옥중 생활을 하셨잖아요. 요즘에 지금 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예. 그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중동 예.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 민주주의 하자, 부패 그 하지 마라. 이건데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을 총칼 탱크로 이렇게 무찔러 버린 것이 광주 항쟁이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국가를 지키라고 국민들이 세금 낸 그 군대가 그 군대를 가지고 시민들을 수백 명을 죽였으니까. 그런 군부 독재 그런 애들이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있으니 그런 정권하고는 이건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같이 이고 같은 하늘이고 못 같은 살겠다. 하늘 이고 못 산다. 예. 너가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죽을 각오로 운동을 했죠. 정말 제가 꼽아 보니까 만 5년 1개월을 독방에서 징역을 살았더라고요. 예.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5년여의 그 네. 옥중 생활이 예. 어떤 기억이세요? 그 옥중 생활을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갇히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5년 옥중 생활 하면서 너무 건강하게, 네. 너무 바쁘게, 아니 어떻게 해서 건강을 유지했어요? 양팔을 벌리면 팔이 닿아요, 벽에. 그렇게 거기서 작은 방이에요. 독방. 그래서 맨손 체조를 마음대로 못 해요. 이렇게 닿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체조법이 있습니다.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저는 소림권법에서 하는 그 체조 그 동작을 30분 동안 이렇게 쭉 한 턴을 이렇게 돌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비 오듯이 땀이 납니다.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남는 시간 뭐 합니까? 책 봐야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독방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행영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제시대의 유산이거든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말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못하면은 인간의 지능이 퇴화됩니다. 이건 정말로 잔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그게 남고 더 발전하잖아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펜을 안 줘요. 펜을 원래 안 줘요? 네,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근데 뭘 쓰고 싶어도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김남조 시인께서 광주교도소에 계실 때 우유를 마시고 나면 우유곽 있잖아요. 예. 우유곽을 하면 은박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은박지에다가 칫솔을 콘크리트 바닥에 갈아서 뾰족하게 말아서 그 뾰족한 칫솔대로 눌러서 시를 썼어요. 대표님 뭐 칫솔을 간다거나 뭐 그런 거 저도 없었어요? 그랬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음악기도 쓰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예. 인간성을 파괴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제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불과 20년 전까지 군사 독재 정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20년 만에 또 갔다 왔잖아요. 예, 좀 바뀌었던가요?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엄청 좋아졌어요. 뭐 그 신문, 잡지, 방송도 다 보고요. 펜, 다 뭐 떼고. 종이 예. 다 줘가지고 그 안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더라면 예.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반 만에 나오는 바람에 못 쓰고 나왔죠. 안타깝게도 예. 들어갈 때 겁은 안 나던가요 이제? 워낙 익숙해서 예. 거기 또 가는구나. 뭐 오랜만에 가는구나. 오랜만에 가는구나. 오랜만에 가니까 그때 있던 말단 교도관이 승진해서 지금도 계세요. 봤어요?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예. 저를 아주 잘 이렇게 대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옥중 결혼식 하셨다면서요? 예, 85년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갔잖아요. 밖에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해줘야 징역살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옥바라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자한테는 그 당시에는 네.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일체의 옥바라지가 안 돼. 면회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딸, 형제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연로하셨지. 저희 뭐 형제, 뭐 그 학생, 그 어린 학생이지. 누가 제 옥바라지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사귀던 제 여자친구가 저를 옥바라지 해주고 싶어도 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심을 한 거죠. 그분 대단하네. 그래서 친정에 가서 예. 어머니 몰래 그 오빠한테만 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하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되겠다. 혼인 신고하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옥바라지가 되고. 예, 해서 3년 반 동안 저 옥바라지하고 88년도 10월에 출소해서 2달 후에 12월에 결혼식은 올렸죠. 야, 근데 감옥에 있는 분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분 참 대단한 분이네. 대단하죠. 그 7년형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제가 그 뒤에 87년 6월 항쟁 예. 뭐 해서 예. 빨리 나왔지. 안 그랬으면 7년을 꼬박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이분이 얼마나 살지도 그렇죠. 모르는 분인데 또 예. 성향으로 봐서. 예. 그러면 옥중 결혼식 하고 나서 예. 남편은 감옥에 있고 예. 그럼 며느리 노릇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게 옥바라지를 그냥 못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예. 제 옥바라지 하고 야.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고 그리고 제 어린 친동생 예.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 학교 졸업시키고 이렇게 1인 3역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네. 예. 그분하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나오니까 예. 주변에서 모든 제 아는 사람들이 평생 업고 다녀라. 그러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책에도 그 얘기를 조금 썼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은 난데 그 책을 읽으신 많은 독자들이 저보다 제 아내가 더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회사가 몇 년째 연속 흑자 중입니까? 9년째.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기업으로서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어찌 보면 사회적인 해악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돈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조직이. 그죠? 예. 사업이 그중에 4개가 있습니다. 사업이 4개 사업 예.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TV가 그러니까 수익 구조 면에서는 2번째 효자예요. 매출 규모 면에서 2번째인데 예. 브랜드 측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우콤의 대표 사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근데 아프리카 TV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10여 년 전 정말 어려웠을 때 예. 앞으로 인터넷은 동영상 인터넷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10년 전에.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 저장과 다운로드 전송 사업을 하다가 이걸 다운로드해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이걸 스트리밍, 실시간 인터넷 예. 방송은 예. 실시간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2006년에 아프리카라는 브랜드로 세상에 이렇게 출시를 한 거죠. 근데 나오자마자 네. 인기 대단했죠. 그렇죠. 세상에 없는 서비스고 게다가 그걸 무료로 하니까 예. 누구나 와서 방송해라, 누구나 예. 와서 무료로 시청해라 예. 하니까 폭발력이었죠. 뭐 그럴 때 사업하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보람 느끼면서 콧노래 부르던 중에 잡혀가셨죠.
예, 또 참 좋을 때. 2008년도 제가 6월에 또 구속이 됐어요. 예. 참 저 관제수가 많은가 봐요. 촛불 집회 생중계. 시청 앞에서 뭐 10만, 20만 예. 모여서 그때 촛불 집회 대단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촛불 집회 시위하는 걸 저희 그 고객 분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한 거예요. 예. 회사가 한 게 아니고 예. 저희 그 이용자가 가서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한 명이 하던 것이 2명이 되고 2명이 하던 것이 5명이 되고 촛불 집회 생중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예. 그래서 많을 때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 명이 집회를 봤으니까 예. 그게 촛불 집회를 폭발적으로 확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정부 당국이 보기에는 조금 미웠겠어요. 좀 괘씸죄 미운털에 박히었는지 구속될 사건이 아닌데 갑자기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대표님의 구속 사유는 뭐예요? 대표님이 그렇다고 하세요 하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웹 스토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보호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웹 스토리지 업체들 한 10여 군데를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었어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나우콤이 하던 서비스는 굉장히 이렇게 우량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불구속 입건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수사 방침이 네. 정해졌었는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 이제 촛불 집회 아프리카 생중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네. 구속 수사 지휘로 이렇게 그게 떨어졌다 그렇게 들었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1월 달에서 항소심이 끝났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받을 것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하고 구형을 4년을 하고 막 이 난리질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저는 대법원 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벌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쪽 인터넷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이렇게 받아내려고 지금 상고 중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감은 없었어요? 기업을 하시니까 이거 우리 기업에 뭔가 이거 좀 위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유저들을 막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그 아프리카 생중계 한참 할 때요. 예.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의 속성은 고객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죠. 고객이 알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저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민감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걸 왜곡시키고 편집하고 억제하고 하면은 그 인터넷 서비스의 뿌리가 송두리째 이건 떨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의 어떤 본질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확고한 철학이었죠. 해서 뭐 이렇게 얼마 동안? 한 달 반 살고 왔습니다. 근데 20대 때 사는 거하고 네. 나이 좀 들어서 사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죠. 저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끊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 그리고 회사는 그 구속이 워낙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TV 방송에 계속 뉴스가 뉴스에는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수백억 이상의 그 광고 마케팅 효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구속에 좀 그 검찰에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위해를 입은 건 없어요? 그 계기로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8월 달 되니까 금감원에서 또 특별조사, 주식거래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더라고요. 한 달간. 뭐 당연히 예, 근데 또 그런 거 좀 각오했었죠? 예. 뭔가 좀 나한테 뭐 좀 그래도 좀 있겠다. 심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게 끝나니까 또 10월 달에는 국세청에서 또 특별 세무조사를 또 2달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조그마한 비리, 회사 돈을 내 개인 돈, 주머니 돈, 뭐 쌈짓 돈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을 했으면 즉각 이제 검찰 고발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럼 먼저 따라서 일체 그런 것이 안 나와가지고 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별탈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투명하게 경영하세요 회사를? 저는 그게 뭐 기업 경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게 없다던데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해도 많은 기업인이 그런 말씀을 충분히 돈 벌 수 있고요. 세금 낼 거 다 내도 얼마든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고 회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대표님이 이렇게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 그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쓴소리
트위터에 뭐 해프닝이 있었죠. 예. 그 발단이 이제 자기 기업 예. 그 정직원들한테 이렇게 복리후생을 잘 해줘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 하는 걸 이렇게 자랑하는 트윗을 보고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이렇게 트윗을 이렇게 날린 거거든요. 예. 이거 아세요? 요즘에 대형 마트에 가면 한 1000명이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900명은 다 파견회사, 용역회사, 그렇죠. 예. 정규직원은 100명이 안 돼요. 예. 900명의 비정규직은 하루 15시간 일을 해도 서서 일하죠. 쉴 틈도 없이. 월급이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그 10%도 안 되는 정규직원들이 초봉이 연봉 3,500만 원이 넘을 그 대기업이니까 이게 현실인데 소수의 100명 정규직원들 이렇게 복리후생 잘해줬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900명의 희생을 어떻게든 이걸 좀 더 개선하고 할 그 시야로서 기업을 해야지. 그게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용 창출인데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일자리를 안 만들어 없애. 정규직은 갈수록 없애고 갈수록 비정규직으로 예. 돌리잖아요. 예. 이건 기업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화가 났어요. 라우컴은 비정규직 없죠?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뭐 재택근무다 이런 임시직은 있지만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네. 이게 평소에 좌우명이세요? 예, 제 좌우명입니다. 이거 책을 내시면 일단은 저자로서는 좀 많은 분이 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럼요. 갖잖아요. 책을 내니까요. 예. 세상이 달리배는데 예.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보입니다. 제 책을 안 사본 사람과 제 책을 사본 사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주로 예. 어떤 사람이 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IMF 경제 위기, 외환위기 이후로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주고 몸값을 쳐주고 하면은 그 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이렇게 해보니까 돈을 쫓는다고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더라. 돈을 쫓으면은 돈은 도망가더라. 정말로 진짜 그래요? 예,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가죠. 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정말로 너가 돈을 벌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몸값을 쫓지 말고 너의 이름값, 이름 석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이 이름값, 평판이라고 하죠. 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레퓨테이션, 예. 사회적인 평판을 쌓아라. 이름 석자의 이름값을 쌓으면 좋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좋은 기회가 오고 너가 어려움에 처해도 결국 너를 끄집어주고 인도해주고 한다. 결국은 돈이 쫓아온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것도 예. 꾸준하게 너의 이름값을 쌓아라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거든요. 기왕에 바른 말 잘하시니까 네. 그 요즘 청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미안하죠. 이런 사회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고쳐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예. 희망을 줄 수 있는 예. 사회를 고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젊은이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 사회가 너무나 잔인하고 어려워서 안정지향적인 거 있잖아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렇게 스펙을 해서 점수를 따가지고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건사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거든요. 10%만 그게 가능하고 나머지 90%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회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불가피하지만 스펙을 쌓으려고 하기 이전에 젊은이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젊을 때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젊은이들한테. 네. 우리 문용식 대표님의 다음 꿈은 또 무엇인지 이게 지금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인생 3막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1막은 20대 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열심히 해서 결안에 바위치기를 했죠. 근데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해서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1막은 이제 그랬죠. 제 2막은 이제 나우컴에서 20년 기업을 했잖아요. 제가 대표 맡을 때 다들 회사 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직원들을 믿고 해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제 제 인생 3막을 살아야죠. 인생 3막은 지금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그 2080 사회 20%는 잘 살고 80%는 정말로 어려워. 이게 더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지고 저는 1090 사회로 왔다고 생각해요. 10%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이게 정말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누구도 이게 과연 해결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모순이죠. 이런 승자 독식의 사회에 도전해서 이걸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 어떻게든 일조하는 게 제 마지막 3막에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제 인생입니다. 질문 좀 다 드렸는데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정치를 왜 안 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생활인으로서 이 국민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서 그걸 인정받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능력 마음껏 또 계속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